어떻게 하면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의구심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맨땅에 헤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플러스엑스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동환입니다. 플러스엑스는 브랜드 경험을 기획하고 이제 디자인하는 크리에이티브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엑스가 어떤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개인의 어떤 스페셜리스트로서의 디자인 방향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BTS 로고 작업을 일단 했었고, 이제 중국 쪽에서 유명한 커머스인 왕이카올라 쪽 커머스도 진행을 했었고, 29cm 같은 경우에는 1.0 버전부터 지금 버전까지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L포인트, 이마트, 카카오페이지, 금융항공사, 커머스 이런 분야만 하더라도 39개 정도 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었습니다. 6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고요. 브랜드 기획과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BX팀이 있고,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고 있는 저희 UX팀이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있는 UI 팀이 있고요. 그리고 UX, UI를 좀 더 실제화해주는 이제 개발팀, DX팀이, 자사 브랜드를 고도화하는 이제 PX팀 이 신설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내 직원들의 경험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이제 EX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화면 기획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UX단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UI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현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전문 회사라는 것 자체가 스페셜리스트만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각각의 분야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반면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프로젝트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과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이제 뒷단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후 서비스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해 보기도 하고, 자체 브랜드들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프로젝트가 좀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 플라워 MBTI라고 저희가 이벤트를 오픈을 했었어요. 마케터 분이랑 굉장히 좀 많이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MBTI를 즐기고 있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이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어떤 제품을 노출시켜야 되죠?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제품의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오히려 이제 루사이라는 브랜드를 좀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이만큼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줄 몰라서 이제 서버가 뻔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개발자분들과 또 다시 토킹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저희 회사 자체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UX 디자이너들이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분야에서의 앱이나 웹에 대한 이제 화면 기획 그리고 화면 설계 부분을 담당을 하는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좀 그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기획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비스가 나가는 그 엔드단까지 모두 관여를 하기 때문에 UX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어떤 업무의 범위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자체가 학부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되게 이것저것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제품도 전공했었고, 가구도 좀 배웠었고, 시각 디자인도 했었고, 인테리어도 살짝 했었고, 이쪽 분야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우연찮게 아이디어 워크숍을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때 서비스 디자인에 되게 매료가 돼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전혀 없는 이 UX, UI라는 분야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3명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창업이 세탁소였어요. 모바일로 고객이 이제
주문을 넣으면은 저희가 직접 주문서를 보고 찾아가서 세탁물을 수거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배달해주는 그 오토 서비스를 진행했었어요. 개발자분 옆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내부에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저밖에 없었어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의구심도 많이 들었었고 앞으로 내 커리어를 어떻게 밟아 나가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사실 검증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업무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본인 주도하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일단 주어진 업무가 정해져 있고 그걸 이제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으셨어요. 이전에는 주묵국으로 뭔가 해왔던 것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방식의 방법론들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맨땅에 헤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외부에서 좀 많이 그 조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가 다 비어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었는데 면접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좀 유용했던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면접 끝에 항상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니면 우리한테 궁금한 거 더 없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똑같이 했었어요. 이번 제 면접은 어땠나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이때까지는 대답을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면접 볼 때 어떤 점은 장점으로 보였는데 어떤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면접을 보면서 그 이후에는 좀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식에 좀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접근을 했으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전달하는 게 더 많이 중요한데 오히려 뭔가 포트폴리오의 어떤 겉모습에 더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색깔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서 오히려 본인이 가진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방식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UX 디자이너로서 생각한다면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가장 집중하고 있고요. 좋은 것들을 어떻게 시장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고객들이 반응을 할까? 이제 마케팅 기획이 어떻게 실제화되고 그걸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전달하는 의도가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추적을 해보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다시 평가하면서 내가 선택했던 방향들이 과연 맞아? 틀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생각을 공유하고 그걸 다시 평가받고 고치는 그런 과정을 빨리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수집 관련된 공부를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데이터가 결국 정답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뭔가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했다면은 이제는 실제 고객 데이터를 보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사이트에 기르는 능력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정답이 없다는 거. 사실 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빠르게 시도해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종이도 구겨질수록 멀리 날아간다. 그 문구를 제가 굉장히 와닿게 느끼고 있었어서 자기소개서 할 때도 좀 활용을 했었고요.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문득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야, 종이 비행기가 훨씬 더 좋으면 멀리 날아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문득 생각 들었던 게 그게 맞네? 일상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종이 비행기를 접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나오는 거에서 본인도 좀 힘들고 구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접는 것보다도
이제 종이를 구겨서 이제 멀리 날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많은 시도와 경험을 해보시고 어느 분야든 도전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